19페이지에 등비수열의 극한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전에 진동한다 이거를 좀 새롭게 배우긴 했었는데 이건 사실 문제 상황에서 많이 개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이제 새로운 내용이 생기니까 잘 해봅시다. 근데 내용 자체는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에서는 자, 어차피 지수는 n으로 동일하게 보고 밑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렴 발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r이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를 그냥 볼게요. 자, r이 1보다 클 때, 자, r이 1보다 크다면 우리가 요런 식으로 요 1번 제가 그래프 그려놓은 모양 있죠? 요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차피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자, 뭐 요런 식으로 점이 찍히면서 요렇게 점이 찍히면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지수함수도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r이 1인 거는 뭐 쉽죠? r의 1, 밑이 1이면 n이 무엇이든지 간에 1이다. 그래서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를 볼 건데,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마이너스는 잘 모르니까 0에서 1까지의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 밑에 그린 2번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n분의 1보다도 훨씬 빠르게 커지는 거죠. 만약에 2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는 n분의 1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죠. 이 밑이 분모에 있는 게 지수함수로서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있겠죠. 지금 0에서 1까지만 했지만,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사실 여기가 반대로 바뀌기만 할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점이 이렇게 홀수일 때 여기,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밑에, 짝수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히게 돼도 어차피 결국에는 0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결국에는 0에 가까워지니까 여기 영역은 그냥 통일해가지고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이하일 텐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진동한다. 처음에도 얘기했죠? 진동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계속 찍히게 되니까 발산하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도 이런 식으로 찍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찍힐 거기 때문에 얘는 진동한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진동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수렴하기 위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바로 해볼게요. 자, 문제 1번은 자, 밑이 뭐예요? 1보다 크죠? 아주 조금 커도 돼요. 0.00001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 얘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발산이다. 무한대로 발산이다. 무한대로 발산. 알겠죠? 자, 두 번째 거.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의 값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수렴한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자, 당연히 4분의 3도 0에서 1 사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수렴. 자,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분수나 소수라고 해서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절대값으로 보면 돼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발산한다. 당연히 진동한다고 하면 되겠죠. 진동으로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는 예제를 볼 건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분수 형태가 나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사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결론은 어차피 얘는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우리가 수투에서도 다뤘지만 이럴 때는 최고차로 나눠주는 거다. 근데 지수에서는 최고차가 뭔 거예요? 밑이 큰 게 최고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최고차를만 봤던 이유는 걔가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이니까 4의 n제곱만 보면 됩니다.
원래는 4의 n제곱으로 이렇게 풀이처럼 나눠줘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최고차만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수투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고차만 비교할 거예요. 최고차 개수만 비교할 겁니다. 여기서도 최고차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지수의 밑이 큰 걸 최고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관성 있게 그냥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는 다 1이죠? 앞에 1, 1이니까 1분의 1이라서 그냥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문제 풀고 나서 들어도 돼요. 문제 쉬우면 그냥 풀이는 넘어가도 되니까요. 한번 멈춰놓고 풀어봅시다.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결국에는 최고차만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얘도 얘랑 얘겠죠. 뭐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빨리 커져요? 그렇죠. 3의 n제곱.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이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0 무한대분의 1 꼴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훨씬 빠르게 커지니까.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알겠죠? 네. 자, 원래는 뭐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눠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한 거죠. 우리가 분모의 차수가 더 크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것도 볼 건데, 자, 여기서는 3의 n제곱, 여기도 3의 n제곱이다. 그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건 형태를 통일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형태를 통일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으니까 형태를 통일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3의 n제곱만 남겨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의 n제곱인데 앞에 그러면 3이 곱해진 거죠. 한 번 더 곱해진 거니까 얘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얘네들의 극한을 취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여기서 3의 n제곱이 같으니까 개수는 1분의 3이겠다. 그래서 개수는 1분의 3이니까 극한은 3이다. 이렇게. 자, 수렴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얘는 0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볼 건데 방금 말했죠. 여기서는 분모는 4인데 여기는 3이다 해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합시다. 얘를 바꿔보면 뭐 얘 4도 그냥 꺼낼게요. 4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3n제곱 분의 2의 2n제곱이면 4의 n제곱이죠. 지수를 그냥 n으로 통일한 겁니다. 지수를 n으로 통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극한을 취해볼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을 무시해도 되겠죠? 여기랑 여기만 보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것. 마지막도 똑같이 보면 되는데 여기는 5n제곱이 압도적으로 크죠. 분모에서는 뭐 3n제곱이지만 결국에는 분자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뭐 1분의 무한대 꼴로 봐도 된다. 네,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이제 2번은 자, 요 녀석의 수렴 발산인데 결국에 얘도 아래 범위에 따라서 나누면 된다. 요 앞에 뭐가 붙어 있든지 말든지 간에 결국에는 아래 범위에 따라서 바뀌면 됩니다. 어차피 1보다 클 때 똑같이 되고 뭐 1에서 1 사이일 때 똑같이 되니까 그 똑같이 우리가 나눴던 범위를 똑같이 나누면 돼요. 자, 뭐 R이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이 최고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걔네들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를 봐야 되겠죠? 자, R이 1일 때는 더 쉽죠? 그냥 대입이니까 R에다가 1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라서 0이 되어야 되겠죠?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뭐 0에서 1 사이, 여기서 범위가 r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요. 자, 여기일 때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0, 1 마이너스 0이라서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셋 다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제 3번도 볼게요. 자, 문제 3번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을 뭐 앞으로 r 먼저 곱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 n제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의 n제곱을 항상 형태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 플러스 r제곱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죠. 여기다 r 곱하기 r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를 나눠 볼게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그냥 r제곱의 범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r제곱이 r제곱이 1보다 클 때, r제곱이 1일 때, r제곱이 1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다 되어 있잖아요. r제곱은 어차피 0 이상일 테니까 위에서 나누는 이 세 범위처럼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럼 r제곱이 1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이 최고차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r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r제곱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1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1분의 r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자, 2분의 r.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제곱이 1보다 작으면 얘네들이 모두 0으로 수렴할 테니까 1분의 0꼴이죠. 그래서 0이다. 자,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나눠준다면 나눌 수 있다.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이면 2분의 1이고요.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나눠줄 수도 있겠다. 뭐 2분의 r 써도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구해줍시다. 끝.